했다면서요, 아까 전에. 바라는 대로 여기까지만. 그래요. 좀 비슷해요? 비트박스 하면 Say ho, say ho, ho, say ho, ho, 소리 질러!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차에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거 뭐 조금만 해봤는데 오늘 이 강의의 집중도는 엄청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강의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스토리를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공부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손 들고 한번 볼게요. 잘했을 것 같다. 오? 못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죠?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가정환경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가정환경. 안 좋았어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은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원래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 이혼한 충격으로 술을 더 많이 드신 게 문제였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한참 뒤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보다 못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형과 저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 형은 또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드라마가 되려고 하는지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네,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그 인간이랑 같이 살아봐요. 참고로 저희 형은 성균관대 법대를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비교를 당했는데요. 참고로 행복에서 가장 우리의 행복을 깎아먹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예전에 그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높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부탄 사실 우리보다 그 GDP도 되게 낮고 뭐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행복지수 1등이었거든요. 이제 한 10년 지났어요. 지금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더 뒤로 가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뭐가 나왔냐면 핸드폰이 나왔어요.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뭘 본다? 쉽게 말해서 우리 SNS라 그러죠.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딴 지역이 어떻게 사는지 이걸 딱 보면서 원래는 행복했는데, 즉 원래는 봐봐야 옆에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서 살았는데 전 세계와 비교를 하니까 자기들이 못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완전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먹을 관계 알려드릴게요. 비교 이행시가 있어요. 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형하고 비교하니까,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비참해지더라고요. 한때 저도 좀 잘 나간다고 어깨가 이렇게 한번 열려봤습니다. 내가 낸대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때는 또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을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비교는 하등 쓸모가 없다. 하등 쓸모가 없다. 행복을 깎아먹는 행위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저는 이제 형은 공부를 잘하고 전 연애는 그러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난주 강사님은 다 까먹어요. 지난주 강의했는 거 다 까먹고 노래 불러서 참 좋았다. 이게 끝이에요. 기억나요? 네. 그 세부 내용이 기억나냐고요? 네. 그러면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안 똑똑해요. 저도 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억의 뇌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외장하드를 잘 써야 된답니다. 외장하드. USB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노트가요, 내 외장하드인 거예요. 내 머리는 깜빡깜빡 잘하기도 하고 잘 사라지기도 해서 우리는 필기를 잘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오늘 중간중간에 드릴 말씀도 혹시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하면 필기하십시오. 그리고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보시면 언제 이 말했지? 라면서 괜찮으면 오래 갈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요? 좋아하는 일. 편하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여행 가는 거. 참고로 사람들 중에
공통분모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노는 거. 두 번째, 먹는 거. 세 번째, 즐기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여행이 늘 손꼽히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혹시나 요 세 가지는 공통적이니까 조금 제외시킬게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는 정말 이거 할 때 즐겁다, 재밌다라고 느끼시는 거 있어요? 설거지. 우리 와이프 싫어하던데. 근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리하는 게 뭐가 재밌냐 그래요. 그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분요,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정리 강사하고 계십니다. 네. 농사 짓는 거 맞아요. 저한테는 솔직히 힘들고 이게 한 개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게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수확하는 행복을 느끼시는 분은 그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맞아요. 자, 그럼 저로 돌아볼게요. 저는 뭐가 가장 재밌지?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갔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돈까지 벌 수 있는 게 뭐지? 이 질문이었어요. 물론 돈 벌면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20대 중반이니까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어떡하지? 저 사실 찾았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강의하는 게. 나는 무대가 일단 좋다. 힌트가 한 방에 안 들어요. 강의해야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무대가 이상하게 난 재밌더라고요. 남들은 여기 올라오면 떨린다 그러고 남들은 싫어하는데 전 이상하게 방금 전에 설거지하는 게 재밌는 것처럼 저는 무대에 올라오면 재밌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가수에 도전을 합니다. 제가 가수에 도전했거든요. 물론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실패합니다. 근데 느꼈는데 문제는 재미는 있는데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럼 재밌는데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이 뭐지? 무대에서 말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그 강사 바로 온 게 아니에요. 한 개 또 거쳤어요.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스승님을 한번 만났어요.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말을 잘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지금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그거 지금 누가 몰라서 지금 그거 묻냐고. 선생님, 그 다들 아는 그런 이야기 말고 선생님만의 비법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선생님만의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은 비법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냐?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열심히 했을까? 자, 여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께 편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물론 노력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물론 노력 중요합니다. 또 즐기는 거. 공자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지지자, 아는 사람은 호지자,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호지자, 불혈악지자,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인문학을 또 강의하는데 보니까 이게 즐기는 방법이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부로 알아야 되더라고요. 알아야지 즐길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걸 많이 좋아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 좋아해서 안 돼요. 시련과 역경, 풍파가 와도 그걸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야 즐기더라고요. 이 순서가 아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좋아하고 그 다음 즐기더라고요. 즐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 역시 그 채팅창 안 이용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딴 데 가면 채팅창 이용 안 하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자, 그냥 편하게 합시다, 저거 없이. 자,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차이가 뭐냐고 물었는데 전 노력이라고 했죠. 물론 그거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성공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계속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뻔하게 취급하고 하지 않는다. 문장이 너무 길었죠? 앞에 것만 남길게요. 근데 대부분 뻔한 말 안 해요. 자, 중요한 거 필기하시는 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계속한다. 이거였어요. 뻔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뻔한 말. 자, 선생님이 아까 저보고 책 읽으라 그랬죠? 수능 만점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 뻔한 말 합시다. 수능 만점자들이 늘 뻔한 말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분은 김승수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분 아니고. 교과서 위주로도 나왔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거. 다 알아요. 한 번쯤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봤어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뻔한 말이죠.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저희 형한테 물으니까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집은 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형은 제가 학원을 더 많이 다녔어요. 우리 형은 학원 나보다 적게 다녔어요. 그럼 당연히 학원 많이 다니면 제가 공부 잘해야 되는데 우리 형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어요. 한 17년 지금 됐죠? 한 2,5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2,500권을 읽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말했던 그 성공하는 사람은 뻔한 말을 한다. 요거 있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그 손흥민 선수 알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유로파컵에서 우승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쓴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했던 뻔한 말이 기본이었구나. 기본기, 다른 말로 기본.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 책 읽어요. 왜? 기본에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책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운동이 뭔지 알아요? 축구 중에? 축구 안에서? 달리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슈팅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뭘 시켰냐면 공을 갖다가 제기차기 하는 것처럼 이걸 볼 트래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요걸 하루 종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운동장 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예요. 공을 계속, 가슴도 괜찮아요. 머리도 괜찮고 계속 공을 차면서 3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럼 손흥민 선수는 공이 오면 지금 어떨까요? 공 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 이게 되는 거예요. 골대를 보고 패스할 때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 기본기를 해둬서. 그 기본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저는 기본을 했어요. 책을 지금까지 2,500권을 읽었고요. 글을 지금까지 한 4,600개 정도 매일 적었어요. 계속 글을 적었어요. 글을 계속 적었더니 이게 모여서 전 1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됩니다. 여기 제 작가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꿈이었던 전국구 강사가 되었어요. 참고로 저는 경북 영주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했을 때 당시에 제 꿈이 뭐냐면 전국구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꿈이 이뤘죠. 이제 사실 꿈을 이루잖아요. 그럼 또 꿈이 생겨요. 꿈은 진화하더라고요, 이렇게. 꿈 넘어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꿈을 이루신 분들은 또 그 다음 꿈이 또 생기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또 돈도 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난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한 번만 따라하세요. 시작.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잊지 말라고 3글자로 더 줄여드릴게요. 비발디. 읽으셨네요. 맞아요. 제가 왜 비발디로 했냐면 기억 잘하라고. 자, 요걸 제가 책을 썼는데 오늘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릴게요. 자기가 원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 비발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가정하에 저는 3단계로 딱 나눴거든요. 3단계는 뭘까요?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1단계는 비전을 땡땡하라. 2단계는 비전을 땡땡하라. 3단계는 비전을 땡땡하라. 그리고 오늘 사진은 다 찍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찍어봐야 안 보는 거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농담이고, 가서 혹시나 그때 했던 말이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시면 빨리 사진 한번 보면 이게 기억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다 찍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그리고 하나 알아듣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오래 하려면 어렵게 배워야 돼요. 강사가 혼자 다 말하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제가 여러분 자꾸 말 시키고 아까 막 채팅창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렵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오래 간다니까요. 다시 해볼게요. 비발디의 3단계 비전을 땡땡하라, 비전을 땡땡하라, 비전을 땡땡하라. 한번 맞춰보세요. 1단계 뭘까요? 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시고, 오케이. 그렇죠. 이제 감 잡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다섯 그만. 비전을 땡땡하라. 그렇죠. 비전을 디자인하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문제 속에 힌트가 없습니다. 발견했죠? 디자인했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와, 역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역시 늘 배우시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였어요. 발견, 디자인, 실행이었는데 요걸 제가 앞에 제가 비전이라는 걸 일부러 통일시켰는데 조금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발견할까요? 여기서 누구를? 자, 손가락 한 번만 하셔서 자기를 찌르면서 자, 저 따라합니다. 나를 발견하라. 자기를 발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인문학에서 하는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행복으로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야 몰라요. 저도 스스로를 몰랐다니까요. 난 내가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어떤 분은 설거지를 좋아하는지 오늘 처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설거지 너무 좋아해. 다른 말로 청소하는 걸 난 좋아해. 저런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나중에 저분이 여기 와서 정리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설거지 잘하는 방법 유튜브를 찍어서 오히려 10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를 발견해야 그걸 압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발견하면 뭐가 생길까요? 하고 싶은 게 생겨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게 생겨요. 근데 자기를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가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계란을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요.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된대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근데 결국은 내가 그걸 못 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돈이 시키는 일에 끌려갑니다. 주도권이 없는 거죠. 왜? 내가 못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깨야 돼요. 그게 나를 발견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기죠? 그럼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꿈이라고 할게요. 꿈이랑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꿈이랑 비전. 우리 자고 나서 일어나는 그 꿈도 그 꿈이라 그러잖아요. 꿈은 꾸고 나면 잘 생각나요? 아니면 희미해지고 사라져요? 희미해지고 사라지죠. 그게 꿈이에요. 비전은 뭐냐면 집에 한 대씩 다 있어요. 무슨 비전?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에요? 텔레비전 진짜 이거 뜻 알고 보는 사람 잘 없어요. 텔레가 뭐예요? 텔레파시의 텔레도 그 텔레예요. 전파라는 뜻입니다. 요즘이야 뭐 유선이든지 뭐 이렇게 꼽아서 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옥상 같은 데는 아니면 올라가서 이거 안테나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전파를 뭐 한다? 본다. 비전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스타 강사가 꿈이에요. 이건 꿈이에요. 저는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겠다. 요걸 10년 내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맨날 쓰면 1년에 한 권 나오고 1년에 한 권을 10년 동안 쓰면 10년 돼서 간다. 이게 비전이에요. 차이 느껴지세요? 훨씬 구체적이죠. 그럼 비전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스타 강사를 디자인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오늘이 생겨요. 하루에 한 페이지 쓴다. 하루에 한 페이지 쓴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과로사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 할당량 있죠. 요거. 오늘 하루에 한 페이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써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세 번째 건 이렇게 하면 돼요. 나를 발견하면 꿈이 생기고 꿈을 디자인하면 오늘이 생겨요. 그 오늘을 실행하면 행복한데 즐겁게 성장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비발디의 세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는 영상으로 할게요. 내 신발은 키 높이지, 내 여자는 도망가지, 내 뱃살은 늘어가지, 내 바지는 멜빵 바지, 멜빵 바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멜빵 바지 이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화면 한번 봤다가 저 봤다가 화면 한번 봤다가 저 봤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나온 주인공이 접니다. 네,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1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조회수는 21만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꿈을 성인들에게는 동기부여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 일하고 계신 분도 있죠. 저는 이제 삶으로 갈게요. 나는 왜 사는가? 혹은 일하시는 분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가르쳐 보면서. 혹은 뒷사람 만나십시오. 두 사람끼리 짝을 잠깐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옛날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에게 벌칙을 드리는 간단한 게임 하겠습니다. 비겼는데요 하지 마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네, 좋습니다. 이길 때까지. 자, 이기신 분은 손가락 2개. 진 사람이 손목 한 대 때려줍니다. 오랜만에 한번 때려보죠.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은 일을 왜 하십니까? 일이든지 여기 왜 와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여기는 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공무원들이나 기업에 가서 이 질문하면 거의 3초 안에 끝납니다. 돈, 먹고 살라고, 끝.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요. 진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99%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정이 달라요. 제가 말했죠. 다 스스로 왔잖아요. 스스로 오신 분들은 표정이 밝아요. 다른 말로 아까 제가 말했던 스스로 깨고 나오신 거예요, 여기. 근데 거기는 다 돈이나 이런 게 강제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받으시거나 혹시 일을 하세요? 왜? 즐거우니까 이거 맞아요. 또?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했던 것만 해요. 호기심도 사라지는데 와서 이렇게 뭐 어떤 거 하지 궁금해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젊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또 있어요. 또?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서. 맞아요. 이게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책 읽기 전까지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책 읽으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알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냥 재밌는 거 뭐냐면 AI 요즘 있잖아요. AI가 질문하면 답을 엄청 잘해줘요. 잘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AI를 그냥 갖고 한번 논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놀아보세요. 이렇게 요즘 채팅 치는 것도 힘드니까 말로 하면 다 해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편하게. 내가 오늘 신도농협에 왔는데 신도농협에 대해서 알려줘. 신도농협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소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26에서 8, 전화번호 국가번호 82-2381-7761, 평점 너무 기니까 신도농협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줘. 신도농협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중심 운영의 복지. 신도농협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조합원 복지와 건강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벌써 복지해 주시잖아요. 신규 조합원 교육을 통해 농협의 운영 방침과 다양한 혜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긴데 여기 이야기 긴데 이런 거 가다가 지나가다가 얘가 무슨 꽃인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하지 마요. 재민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봐요. 내가 이따가 카톡 방에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보여드리든지.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좀 시간이 길어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플러스 누르고 플러스. 이 꽃은 팔레노시스, 팔라이노시스 또는 호접란 머스워키드로 보입니다. 호접란 맞아요.
난 몰라. 난 몰라. 아무튼 비싼 거래, 비싼 거래요. 아무튼, 요런 거를 하면 즐거움을 아니까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왕,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좀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AI를 한번 해서 사진 찍어서 요거 뭔지, 지나다니면서 궁금한 거 뭔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저는 이 일을 왜 할까요? 미리 말 다 해버렸어요. 돈 벌려고, 물론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벽돌공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벽돌을 만들면서 돈 벌려고 한대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건축업자가 되기 위해서 한대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옛날에 못 배웠는데 우리 아들, 딸들, 손자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처럼 못 배우지 않게 학교를 만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가장 정성스럽게 그 벽을 만들까요?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번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1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강의를 왔다. 그러면 천천히 읽으면 돼요. 네, 우리 첫 번째는 생업입니다. 저런 거 안 알려줘도 돼요. 예를 들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돈 벌려고 한다가 생업 단계예요. 제일 에너지 레벨이 낮아요. 그분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처져 있어요. 겨우겨우 다녀요. 돈 때문에 하지 못해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커리어를 위해서 한대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대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사람, 천직인 사람들은 활력이 넘친대요.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하나 더 옛날 어른들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그게 3번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1번인 사람이 돈을 쫓는 사람이고요. 3번인 사람이 돈을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목표라는 게 있는데 말 어려워서 제가 쉬운 말 알려드릴게요. 내 재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방금 제가 말했죠. 자기가 뭐 재밌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일 할 때 에너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재미없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두 번째, 성장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재밌으셨어요? 그때 재미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저 형한테 물었어요. 저 형 공부 잘하니까. 저 형 공부가 재밌대요. 아니, 어떻게 공부가 재밌냐? 그러니까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자체는 재미없대요. 근데 공부를요, 우리 형은 전교 100등에서 시작했습니다. 800명 중에. 그 다음에 전교 50등 올라갈 때 재밌고, 10등 올라갈 때 재밌고, 1등 갈 때 너무 재밌었대요.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책을 썼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글 쓰는 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강의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왜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재밌잖아요. 즉흥적이고. 근데 글 쓰는 건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언제 재밌는지 알았어요. 책이 딱 나왔는데 서점에 갔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이거예요. 이거.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내 책이 나왔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쓰니까 또 나오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성장하면 재밌어요. 성장하면. 제자리면 재미없어요. 우리 형 말로 빌리면 운동도요, 축구로 할게요. 축구도 잘하면 재밌어요. 못하면 재미없어요. 맞아요. 잘하면 재밌어요. 강의도요, 못하면 재미없어요. 잘하면 재밌어요. 잘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 설거지도 잘하면 재밌어요. 못하면 재미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농사도 잘 지으면 재밌어요. 했는데 막 자꾸 죽고 하면, 못해. 그게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요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요게 사실 오늘 나머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것만 찾으면 알아서 행복해지세요. 왜냐? 뒤에 나오는 거는 이게 뿌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재밌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한테 가자고 끌고 와서 앉혀놔도 다음에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재미없어요. 뿌리가 재밌는 사람은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와요. 그만큼 뿌리가 돼요. 에너지,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찾으세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 중심적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되게 긴데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재밌어 하면 더 재밌어요. 제가 며칠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남중 2학년 300명 데리고 있어요. 걔들 들어 눕고 난리 났습니다. 계속 조용히 해라, 일어나라, 뒤로 가라. 이 말 안 들어요. 그날 좀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어요. 반응을 웃어주시잖아요. 자진 않잖아요. 대답해 주시잖아요. 카톡방 안 써도 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 사실 지금 이거 15분 정도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사진 찍고 다 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사람이요. 재밌으면 에너지가 올라가요, 또. 두 번째, 제가 참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했는데 한 분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이 이거 난이었어요? 난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난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난 키우고 이런 걸 갖다가 뭐 SNS에 올려보세요 하고 막 물어봤더니 자기가 난을 몇 개를 좀 팔아봤대요. SNS에 올려.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올려보세요. 쇼츠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대충 가르쳐줬어요. 그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내줬어요. 내가 실제로 못 가르쳐 주니까 보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 카톡이 그러니까 이게 뜬 거예요. 보니까 요즘 잘 돼가지고 난 사업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아무튼 그분이 잘 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저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바뀌어갖고 한 5년 뒤에 잘 되셔서 가지고 또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또 강의하러 왔는데 그분께서 제 다음 강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이에요. 또 어디 갔는데 그분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끝나고 강사님 덕분입니다. 요 말 한마디 듣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걸 먼저 하는 게 알려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두 개입니다. 내 재미와 내 성장이 내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 안에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타인 중심적 목표, 다른 말로 가치와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에너지가 공급된다. 요거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사실 요것보다 요걸 찍어 놓으세요. 찍으려면. 요걸 찍어 놓으세요. 요거 찍어 놓으세요. 그럼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 뭐 할 때 에너지 올라갈까? 두 번째, 나는 언제 이 성장의 맛을 한번 봤지? 그래. 이때였어. 그럼 난 이걸 하면 또 성장의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의미와 가치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혹시 사진 다 찍으셨나요? 기다려드립니다. 기다려드려요. 사진 찍는 방법은 일찍 오신 분들은 알죠? 딱딱 누르면 바로 갑니다. 자, 갑시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병진이라는 분입니다. 한때 개그맨이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말이 느려요. 말이 느려요. 예나 지금이나 개그맨은 말이 빠른 게 트렌드였어요. 그 심연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추장. 아싸라비아 꽁다라비 삐야 막 말 빠르죠. 수다맨 그분도 강성범인가 그분도 말 빨라요. 다 말 빠른데 이 사람 말이 느리니까 전유성 씨를 찾아갑니다. 고민이라서. 선배님, 저 고민인데요. 말이 너무 느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자 전유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말 느려? 야, 그럼 더 느리게 해. 아니요, 말이 느려서 고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느리게 하라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더 느리게, 원래 느린데 더 느리게? 원래 말 빠른 캐릭터를 잡아서 느리게 하자. 상담사들 있죠. 상담사들은 원래 말 빨라야 되잖아요. 상담사인데 말 느린 상담사만은 답답한 개그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담했는데 느린 상담사로 해서 여기서 대박을 칩니다. 전성기가 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즉 사건 중심 말 느리다는 사건이죠. 있는 그대로고요. 근데 전유성 씨가 해석을 했어요. 더 느리게 하라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강점이 돼? 했는데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또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잠시 마수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면을 잠깐만 봐주시고요.
하트를 왼쪽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쪽 분은 이쪽에, 저쪽은 저쪽에 갑니다. 하트를 왼쪽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다시 이쪽에서도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어깨띠 위로 올리겠습니다. 어깨띠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마술의 세계였습니다. 됩니까? 되시나요? 아, 되면 될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 원래 사건, 다른 말로 팩트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원래는 뭐예요?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 정확하십니다.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으면서 두 개의 그림이 하나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석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왼쪽으로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왼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오른쪽 돌아가라, 위로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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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해석 드린 거예요. 해석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안 할게요. 스스로 하세요. 중얼중얼 하면 더 잘 됩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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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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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아래로. 스스로 해봐요. 너무 크게 하면 옆 사람 거 돌아갑니다. 되죠.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헬조선이다 그래요. 최악의 취업난이다. 나 때도 최악의 취업난이었는데 늘 최악의 취업난이에요. 뉴스에서 올해는 괜찮은 취업난입니다 이러면 뉴스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취업난이랍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하면 다른 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나쁘게 보겠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해석을 머릿속에 내가 헬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좋다 하면 뭐가 보일까요? 좋은 게 보여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보이는 게 완전 달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또 한 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벌 이렇게 키우시는, 양봉하시는 업자가 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꿀을 다 따먹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양봉업자라면 이 곰 어떻게 하실래요? 참고로 곰을 사냥할 수는 없습니다. 천년기념물이라서 곰을 잡으면 내가 잡혀가요. 여러분들이 양봉업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쫓아내지를 못해요. 신고해도 자꾸 들어와요. 못 잡는데요. 이게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거 내 땅이에요. 이거 전부 다 내 땅이에요. 이거 산 전부 다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완전 헐값에 내놔야 돼요. 완전 손해가 엄청 커. 울타리를 쳤는데 이 아저씨가 이따가 나오는데 저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위에 올라와서 다 따먹어버립니다. 먹이를 주겠다. 봅시다. 혹시 이거 음량 소리 더 올라가나요? 처음에 큰 줄 알았는데. 뒤에 있구나. PC 소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먹이를 줬어요. 빵을 주니까 빵을 꿀에다가 찍어 먹더라고요. 환장합니다 진짜. 저기 위에 올려놨는데 다 올라갑니다. 아저씨는 생각합니다. 곰을 이용하자. 그래서 유명한 꿀을 갖다 놓고 가운데 아저씨네 꿀을 갖다 놨습니다. 요겁니다. 두 번째 거. 자,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과연 곰은 어떤 꿀을 먹을까요? 요것만 먹어요. 신기하네. 이번에는 제일 왼쪽 편에 두었습니다. 과연 이거 우연의 일치겠지. 이번엔 5개. 두 번째 뒀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아저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가격 10배로 올렸는데 곰도 골라 먹는 꿀이라고 선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팔렸어요. 여러분, 곰은 한마디로 이게 악입니까? 불운입니까? 행운입니까? 불운이라면서요, 아까 전에. 팔고 떠나신다면서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곰은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운이에요. 이때는. 근데 이 아저씨의 마음이 바꾼 거예요. 곰을 행운으로 바꾼 거예요. 다르게 해볼게요. 네모바퀴 자전거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과제를 내드렸어요. 네모바퀴 자전거를 만들어 오세요. 안 굴러가죠, 당연히. 원래 팩트. 원래 바퀴는 둥글다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된다 하면 물론 진짜 된다 이건 아니지만 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네모바퀴 하는데 옆에 탱크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혹시 탱크 맞아요. 체인 봅시다. 는 절대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사각형 타이어의 자전거가 화제입니다. 덕큐는 오래된 자전거 디자인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 다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생각나겠어요? 된다 해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방법이 서서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또 해볼까요?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맨날 할아버지 수발 들다가 할아버지가 78세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지? 옛날에 꿈이 뭐였냐면 그림 그리는 게 화가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캔버스 사서 대충 몇 개 그렸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렸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10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1600점의 그림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실 때 별명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랜드마 모지스라는 별명을 받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왕할머니 모지스 이런 거예요. 할머니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화가로서 돌아가셨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도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내가 무슨 작가야. 근데 시처럼 몇 개 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폭삭 소가수다 봤습니까?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시 쓰잖아요. 시 써가지고 내면 다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튜버 중에 박막내 할머니 아세요?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 하잖아요. 그분 저보다 구독자 훨씬 많아요. 이게 내가 나이가 많아 못해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근데 그래 나도 해봐 라고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잘 안 돼요. 방법을 찾자가 반복되다 보면 그때 찾아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방에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고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좀 뚱뚱해요. 이제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머릿속에 이게 있었어요. 난 뚱뚱해. 안 돼. 원래 난 뚱뚱해.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어렸을 때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렸을 때 전 항상 뚱뚱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늘 뚱뚱했고 계속 뚱뚱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강사니까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깨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깼어요. 일단 작년 5월 이맘때입니다. 작년 5월 31일 날 찍었나? 그때 찍었습니다. 제 사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헐벗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눈에 이렇게 안 좋으면 잠깐 가리고 계세요. 난 보기 싫다. 헐벗은 모습 잠깐 가리고 계십시오. 잠깐 보여드리면 이랬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한 1년 전이었는데요. 잠깐 빨리 가릴게요. 당시에 제 몸무게는 한 84kg 정도였습니다. 84kg 정도였는데 지금은 물론 요건 아니고 요거보다 더 뺐습니다. 오늘 쟀는데 69.7인가 69.8 정도 됐습니다. 많이 뺐죠? 제가 태어나서 최저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늘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못 빼. 난 원래 뚱뚱해. 난 원래 살쪄. 난 살찌는 체질이야. 하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방법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내 마음먹기 날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곰을 기억하세요. 하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발견할 때 공명현상을 잠시 이용해 보겠습니다. 과학 용어인데요. 자, 소리급세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소리급세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떨어뜨린 다음에 쳤습니다.
이쪽에 있는 소리급새는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울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은 소리급새가 아니라 다른 소리급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장치를 하나를 여기다가 장착을 시켰습니다. 이제 무게가 달라졌죠?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과연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안 울립니다. 이게 공명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강의하러 가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비슷한 사람 옆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주무시는 분 옆에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떠드는 사람 옆에 떠드는 사람이 있고요. 필기하는 사람 옆에 필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걸 사자성어로 전염된다. 그걸 다른 말로 이게 우리 사자성어. 끼리끼리는 한글이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심전심 말고 우리 흔히 말하는 유해상종.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에너지를 끌리거나 울리는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무기력했을 때 뭐 공부도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저에게 공명을 주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꿈이 가수가 된 거예요. 힌트 앞에 슬쩍 나왔는데 슬쩍.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처음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 가지에 공명합니다. 첫 번째, 나랑 몸매가 똑같아요. 두 번째, 저 랩하는 거 좋아했어요. 랩하는 거. 세 번째, 저 어디 가면 춤추면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싸이를 보고 와, 나 저 사람처럼 한번 돼봐야지 하는 공명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를 발견했어요. 아, 나도 무대에 서야 될까? 그걸 발견해서 사실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싸이는 그럼 누굴 통해서 공명했을까? 찾아보니까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에게 공명을 합니다. 혹시 프레디 머큐리 들어보셨나요? 한 1980년도 중후반부에 활동을 했는데 퀸이라는 그룹의 메인 보컬이었습니다. 이분인데요. 그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프레디 머큐리가 어디에 공명했냐면 쇼맨십과 무대 매너에 공명을 했다고 합니다. 쇼맨십과 무대 매너. 자, 그래서 이 쇼맨십과 무대 매너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고 유명했습니다. 노래 부를 때 막 들어 누워요. 40년 전 남자 가수가 배꼽 티를 입고 나옵니다. 40년 전 남자 가수가 쫄쫄이를 입고 나옵니다. 안 이래도 되는데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무대 매너가 싸이에게는 공명이 됐대요. 저는 이분 잘 몰라서 유튜브에 검색하다가 프레디 머큐리라고 검색했는데 공통점을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레디 머큐리, 두 번째는 싸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보통은 한 두세 개 찾는데 많이 찾는 곳은 5개를 넘게 찾습니다. 과연 신도농협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몇 개를 찾으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디의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싸이 영상인데요. 싸이는 중학교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늘어날 때까지 봤대요. 옛날 비디오 테이프는 늘어나려면 7, 800번 보면 늘어납니다. 그만큼 많이 돌려봤대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방금 전 영상과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공통점. 맞아요. 혼자 안 부르고 계속 시킵니다. 요거 맞아요. 일단 요거 맞습니다. 오케이. 또 있어요. 떼창 유도 아까 방금 나왔던 거. 제스처. 어떤 제스처? 다리 떠는 거. 그것도 약간 비슷했어요. 좋아요. 또 있어요. 옷이 어떻게? 맞아요. 어깨가 없는 민소매나 나시를 입고 온다. 그것도 맞아요. 수준 높은 데 가니까 민소매 나시라고 표현하고 수준 떨어진 데 가니까 난닝구 입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준이. 좋아요. 한 4개 나왔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아직 한 개 안 나왔어요. 물론 열정도 맞지만 그걸 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땀 흘리는 거. 물론 땀도 흘립니다. 물론 땀도 흘려요. 그치만 물론 땀 흘린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한다.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답이 아직 한 개 안 나왔어요. 무대 매너, 뭐 몸매, 뭐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다 맞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배 안 깠어요. 힌트. 소리에 있었어요. 함성 아니고. 떼창, 아까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건 지금은 아니고. 누구였어요? 쿵쿵따 누구였어요? 쿵쿵따. 다시 들어봅시다. 쿵쿵따. 이거. 쿵쿵따. 다음 싸이. 쿵쿵따. 요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오케이.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둘 다 올백머리 하고 있고, 둘 다 밴드가 있어요. 싸이 원래 댄스 가수인데, 또 찾아보니까 마이크 스탠드 한번 볼게요. 마이크 스탠드도 따라합니다. 스탠드 따라하죠. 한번 포즈를 따라서 있길래 붙여봤어요. 붙이고 저도 놀랐어요. 그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노래 제목 한번 볼게요. 프레디 머큐리 노래 제목 중에 We Are the Champion. 싸이 노래 중에 챔피언. 노래 제목도 비슷하죠. 싸이가 프레디를 얼마나 따라했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두 번째 공명의 대상은 스티브 잡스라고 있습니다. 아이폰 만든 회사의 CEO인데요. 원래 그 창업주인데, 전 이분의 2007년도에 발표를 봤어요. 와, 발표 진짜 잘한다. 저는 아이폰에 반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에게 공명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나도 무대에 서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발표를 한번 해볼까? 라는 저를 발견하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찾은 건 뭐냐면, 뒤에 보면 따라한 게 있는데 화면에 글씨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저도 교육할 때 옛날에 글씨 진짜 많았거든요. 다 지웠어요. 제 화면에 글씨가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스티브 잡스를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잡스는 누구에게 공명을 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20세기 인물은 누굽니까? 라고 하자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였을까요? 힌트. 닮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힌트. 안경도 따라 썼습니다. 세 번째 힌트를 드리면 대부분 맞추시는데, 세 번째 힌트는 국적이 인도입니다. 인도. 네, 간디. 신기하게 닮았죠. 두 사람 닮았죠. 코 모양 봐요. 화살 코 모양 비슷합니다. 입 모양도 비슷해요. 탈모도 M자형 탈모로 비슷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하면 울린다. 그리고 간디도 보면 솔선수범하거든요. 맨 앞장서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CEO들 보통 인사말 정도 하는 게 대부분 관례입니다. 근데 CEO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다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이 간디라는 인물을 통해서 발견했고 디자인했고 실행하고 있구나.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공명의 대상은 누구냐면, 혹시 이분 누군지 알아요? 아마 여러분 명지대학교, 지금은 아니신데 예전에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김정운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혹시 유튜브에 빠마 하기 전 모습 말고 빠마 한 후 모습을 보세요. 원래 이런 느낌이셨어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을 롤모델로 잡고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분 누구를 따라서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근데 옛날 인물입니다. 이분은 슈베르트를 따라합니다. 물론 장르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슈베르트가 자신에게 음악적으로 공명을 많이 줬대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잠깐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명을 준 롤모델이 있습니까? 롤모델.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옆에 있는 이 공명을 찾으셔야 돼요. 특징 이쪽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힌트로 나를 디자인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힌트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작은 오늘이 생겨요.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 잠깐만 드릴게요. 옆 사람 다시 한 번만 만납시다. 저 따라합니다. 당신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롤모델이 누굽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이야기 나눠보시고. 옆 사람한테. 혹시 난 저 사람 닮고 싶다.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찾으면 돼. 걱정하지 마요. 저 사람 왠지 좋아. 난 저 사람한테 왠지 끌려. 벌써 끝났어요?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요. 저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한 명도 없는데, 어느 날 싸이가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공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뭔가를 TV를 보실 때든, 아니면 유튜브를 보실 때든, 책을 보실 때든 등등 삶을 움직이실 때, 저 사람 왠지 멋있는데? 나 저 사람한테 좀 배워볼까? 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공명이 살짝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찾다, 즉, 이런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알아요?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 다 들어봤죠? 라디오 주파수를 예를 들어 99.9에 맞추면 소리 들리죠? 근데 여러분, 지금 라디오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공중에 사실 우리 주파수 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에요. 근데 내가 99.9라는 주파수를 맞추면 들리죠?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지나가고 있어요. 영상이든 SNS든 아니면 심지어 옆에 계시든. 근데 내가 안테나를 안 세우죠? 안 들려요. 안테나를 내가 세워야 돼요. 나 누구한테 한 개라도 배워볼까? 왠지 저 사람이 나의 공명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안테나를 세우시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보니까 싸이라는 사람이 제 공명의 대상이었고, 저 싸이 느낌 좀 있어요? 네. 강의할 때 이거. 질문 되게 많죠? 그거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싸이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는 MC몽이라는 사람 좋아했는데, 그분 안 좋은 소식으로 뺐습니다. 세 번째는 거북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 거북이라는 분이 너무 좋아서 따라 불렀더니 나중에 목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중에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분 MBC 팔도 모창 가수왕에 나갑니다. 그때 있는 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빙고라는 노래 혹시 들어봤어요? 오케이. 여자분부터. 아싸 또 왔다네 기분 좋았었네 노래 한 곡 하고 햇 둘 셋 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안녕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루리라 나 바라는 대로. 여기까지만. 좀 비슷해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강사가 되고 날 때 김정훈 교수님, 김창옥 강사님, 김미경 강사님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하다가 발음이 안 좋았어요. 유튜브 하면서 알았어요. 발음 좋은 강사님 따라합니다. 혹시 설민석 강사님 아세요? 네. 그분 또 따라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분 옛날 인사 진짜 많이 따라했는데요. 늘 박수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 따라하면 안 돼요. 100% 따라하면 설민석 짝퉁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명이 오늘 효과는 제일 좋을 거예요. 왜? 얘는 발견, 디자인, 실행 다 돼요. 세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3단 콤보가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견에 이제 초점을 뒀지만 사실 디자인할 때도 역할 모델, 다른 말로 롤 모델은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고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롤 모델인데 저분 어떻게 했다. 그럼 나도 이거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거 찍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인데요. 목표를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2번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자기를 발견하면 꿈이 생긴다 그랬죠. 이제 꿈을 디자인해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나중에 몸무게, 제 걸로 해볼게요. 나중에 몸무게 85kg 때 70kg 돼야지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오케이. 식단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중에 70kg가 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나 70kg 됐다 치고 그럼 그 전 단계 나 이때 뭐 해야지? 오케이. 75kg 때 뭐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둘 다 사실 그림은 비슷해요. 1번으로 할 때하고 2번으로 할 때 사실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할당량이 나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스타 강사가 돼야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지, 뭐 해야지 하면 결국 하루에 한 페이지 쓴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1번으로 하면 열심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가 과연 몇 장을 쓰는 게 열심일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역산으로 하면 하루에 한 페이지 쓴다. 이렇게 할당량이 딱 나와버려요. 그럼 과로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으로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요걸 제가 만든 공식인데 꼴 나누기 하우. 즉 목표가 있으면 그걸 하우로 나누면 돼요. 지금부터 잠시만 시간 드릴게요. 아무런 목표를 하나만 정해보세요. 적으시면 더 좋아요. 핸드폰에 적으셔도 되고 메모지에 적으면 더 좋아요. 아무런 목표를 적을 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목표인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 건강하기. 여러분 건강하기에 이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건강하기라고 하면 여러분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죠. 예를 들어 내가 10km 마라톤 나가서 10km 마라톤 뛰기. 그거는 OX가 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 지수를 요만큼 낮추기. 그러면 어때요?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일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마감 기한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 언제까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왜 내일부터 할까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이유가 마감 기한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 언제까지 살 뺄 거야 하고 옆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안 하고 100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 뒤에 그 바디 프로필이라 그러죠. 그거 찍는다고 내가 돈 다 끊어놨어요. 안 나갈 수 있어요? 예, 나가고 이게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기한을 정해야 놔야 돼요. 요 두 가지 구체적이고 마감 기한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목표를 하나 적어보세요. 구체적이면서 마감 기한이 있는. 오케이. 자, 건강관리 대부분 많으실 텐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합시다. 건강 중에 어떤 거? 운동.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달리기로 가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몸무게로 가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당뇨로 가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건. 건강도.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혈당을 예를 들어 난 당뇨가 있으니까 혈당을 좀 낮춰야겠다. 이런 목표인 사람들은 운동이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해요? 잘 먹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말로 쓸데없는 거 안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시다 보면 나와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운동이 먼저겠죠. 그러면 가서 예를 들어 혼자 하루에 예를 들어 100m도 한번 뛰어보고 쉬어보고 뛰어보고 쉬어보고 이런 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체력으로 가시고. 사람마다 똑같은 건강이라도 구체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그 목표에게 자 물으세요. 어떻게? 따라합니다. 어떻게? 계속 물어요. 그러면 방법들이 계속 나와요. 작은 방법들이 나와요. 다른 말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오늘이에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이순신 장군님 잠깐 이야기할게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사실 그건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 자, 따라하세요. 1, 2, 3. 한 번도 안 졌어요. 몇 번 싸워서? 23번 싸웠어.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어요. 1, 2, 3. 한 번도 안 졌어요. 23번 싸워서. 23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전쟁인데 동일한 숫자 50대 50으로 싸웠어요. 이길 확률은 몇 분의 몇? 반반이잖아요. 근데 다 이겼어요. 어떻게? 잘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이기는 싸움만 나갔어요. 이기는 싸움만 나간다. 물론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싸움만 나가는 거예요. 그 전 단계. 자, 명량 말고 명량은 제일 희소했지만 한산이라는 영화 봤어요? 한산이라는 영화에 보면 실제로 한산이라는 영화, 자, 하객진으로 이긴다. 그 전 단계. 왜 저기 바보입니까? 거기에 들어오게. 어떻게 했어요? 유인했죠. 배 4척인가 보내가지고 포로 빵빵 쏘면서 약 올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쭉 따라 나오잖아요. 따라 나올 때 그 전 단계. 근데 하객진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바다에서 이게 배가 마음대로 될까요? 물살이 있고. 훈련, 그 영화에 보면 훈련 계속 합니다. 그 항복한 회적들 시켜갖고 계속 통과시키고 막 훈련 맨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격군 훈련 몇 시간, 포 훈련. 우린 또 싸울 때 잘 봐요. 일본 얘들이 강한 거 뭐예요?
칼이죠, 칼. 얘들은 칼은 얘들이 잘해요. 우리가 쓴 게 뭐예요? 얘들 조총이랑 칼이 세요. 우리는 사실 이거 이 백병전 붙어 싸우면 우리 져요. 뭐 해야 된다? 화살보다 더 센 거. 대포. 우리는 포가 세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계산 다 해가지고, 오케이, 백병전 하면 안 돼. 포로 싸워야 돼. 하루에 포 훈련 몇 시간. 그래서 이걸 다 엮습니다. 그래서 그 한산이라는 영화에 보면 별로 없잖아요. 계속 나올 때까지 기다려 하다가 한마디 딱 하잖아요. 발포하라. 뿡! 대포로 탁 나가잖아요. 그건 돼. 요 드라마 보면 선조가 이순신 보고 부산에 나가서 적을 맞으라 그래요. 근데 이순신을 안 나가요. 왜? 그거 가짜 정보였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도 그 통영이죠, 거기. 통영에서 통제영을 줄여서 통영이더라고요. 통영에서 부산까지 노져서 가면 체력 다 빠졌죠. 그때 싸우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질 거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백의종군. 그 다음 명량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160몇 척 만들어 놨는 거 옹균 장군이 부산에 끌고 나갔다가 다 박살 나잖아요. 160몇 척 있었는데 12척 돼가지고 명량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기는 싸움만 했다는 거죠. 그 손자병법에 보면 승병은 이기는 병사는 선승 이후 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다. 패병은 패하는 병사는 선전 이후 구승, 전장에 뛰어든 다음에 어떻게 이길지 생각한대요. 똑같아요. 4글자로 줄여드릴게요. 선승구전. 요거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따라하세요. 선승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다. 이긴 다음에 싸운다. 그 목표도 마찬가지인데요. 빠르게 인생으로 잠깐만 돌아갑시다. 우리 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슬프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다 푹 뭐 그렇게 돌아가시면 옆 사람이 좀 놀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술 먹다가 하루에 끽 하고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그 9988-234 있잖아요.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건데, 근데 말이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행복한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셔야 되고, 저 또한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에 이제 내가 저걸 해봤잖아요.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는 안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쁘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기쁘게 만들 거예요. 난 내 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죽을 때 1층에, 예를 들어 오늘 3층에 여기가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러면 1층에 제 전시회를 할 겁니다. 책 썼는 거랑 영상이랑 다 틀고, 내 돈 다 써가지고 다 틀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다 틀어. 1층 안 거치면 여기 못 와요. 그럼 2층에 올라올 때 이제 하고, 저 문 앞에 제가 판넬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재밌게 써 있을게요. 이렇게 화살표. 말을 못하니까 죽었으니까. 화살표. 너 정말 멋지게 살다 간다.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앞에. 요 문 열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난 사진 내려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내가 죽잖아요. 그럼 죽어서 뭐 절하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나가겠죠. 나가는 문은 무조건 이 문이에요. 절로 못 나가. 일로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제가 최대한 거만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최대 턱 이만큼 들고. 그리고 여기 화살표 딱 있어요. 당신도 멋지게 살다 가십시오. 그게 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내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끝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문학적으로 봤으면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면 오늘을 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물론 죽음까지 생각 못 하신 분은 그 목표까지 하시고 저는 좀 많이 갔어요. 넘어갔어요. 요 오타니 쇼헤이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그냥 빠르게 갈게요. 혹시 이분 아세요? 요즘 핫한데 야구 선수인데 나 일본 사람 싫어해요. 근데 나 이 사람은 그래도 좋더라고. 왜 좋냐면 물론 실력도 실력인데 저는 인성. 자, 이 사람 똑같이 합니다. 8개 구단 드래프트 순위 1등 할 거야. 1등 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근데 이게 뭐 구체적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 만들어야 되고, 제구해야 되고, 구위해야 되고, 멘탈 해야 되고, 스피드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눌게요.
나누면 또 이렇게 나와요. 스피드를 이렇게 만들려면 또 나눌게요. 여러분, 운 생기는 방법 딱 있는데 저기 봐요. 쓰레기 줍기. 이거 오타니 쇼헤이가 그 포볼로 걸어 나가다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 자기 주머니 넣었어요. 왜 넣었냐? 라고 물었어요. 기자가. 나 원래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는 제가 줍기로 저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대박. 그리고 저는 이거 쓰레기를 주울 때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행운이라 생각하고 줍습니다. 야, 이거 폼을 걸어. 얘 행운이다. 하고 간대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 뭐예요? 팩트. 쓰레기죠. 사건, 다른 말로 사건 중심. 쓰레기죠. 그 사람 어떻게 해석했어요? 행운. 그래서 저도 쓰레기 줍기로 하고 다녔는데 쓰레기가 계속 있어요. 앞을 못 나가. 가지를 못해. 이거 안 되겠다. 수정. 쓰레기를 안 버리겠다. 최소한 내 행운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싶을 때도 행운이다 생각하고 주머니에 꼭 눌러 놓습니다. 행운이야. 내 행운은 절대 남한테 안 줘. 그리고 딱 주머니에 넣으면 안 버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쓰레기 안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안 나가. 아무튼 요것도 결론은 꼴 나누기 하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 잠깐만 드릴게요. 방금 전에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로 물어서 오늘 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어떻게 나누세요. 건강해야지.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지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운동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래요. 오늘 할 수 있는 무조건 오케이 사인 받을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밖에 30분 걷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것도 결론은 운동이지만 이렇게 해야 OX가 나와요. OX가 나오게 돼.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는 사람 중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30분 걷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참고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밥 먹기 전에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밥 먹고 나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다들 맞습니다. 당뇨, 즉 그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 걸으면 먹고 나서 걸으시면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예를 들어 운동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예를 들면 점심 먹고 30분 운동. 더울 때는 어떻게 한다? 아침 먹고 30분 걷기.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또 다르게 해볼게요. 피해야 될 음식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제가 정리했습니다. 적든지 따라하든지 하십시오. 설, 밀, 나, 튀, 술, 담, 탄.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설, 밀, 나, 튀, 술, 담, 탄 7개인데 설탕입니다. 네, 설탕은 왜 안 좋냐면 당이 빨리 빡 올라갑니다. 빡 올라가요. 당 들어있는 건 뭐예요? 탄산음료, 주스, 아이스크림,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믹스 커피. 이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마라가 아니라 좀 피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난 옛날에 믹스 커피 하루에 3잔 먹었으면 한 잔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빡 못 끊어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셨는데 아니까 안 먹을 수 있을 때는 안 먹고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잔 정도 마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줄여 가시면 돼요. 설탕, 밀가루. 정확하게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가 뭐냐면 곱게 갈았다라는 뜻이에요. 곱게 갈았다. 간 거 뭐 있어요? 빵, 밀가루죠. 간 거, 과자, 갈아서 다 만들죠. 떡, 쌀을 갈았죠. 밥보다 떡이 더 당이 빨리 올라가고 몸에 안 좋아요. 사실상. 근데 문제는 또 갈아놓으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요. 그것도 단점이에요. 오해하지 마요. 떡 해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대신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고 떡 먹고 다 하지 말고 떡 먹었으면 오늘 밥 조금만 줄여든가 아니면 안 먹던가 이렇게 해주십니다. 밀가루인데 여기는 이제 정제탄수화물, 나트륨.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 넣고, 근데 소금은 적당히는 필요해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상위권입니다. 소금 섭취율이. 여러분 소금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안 먹는 것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갔다 왔거든요. 이탈리아 음식이 짤까요? 우리나라 음식이 짤까요? 이탈리아 음식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짭니다. 근데 한 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 더 많이 먹어요. 왠지 알아요? 김치도 있는데 얘들은 소금 다른 맛 없어요. 소금 맛이 세요. 한 가지 맛이 세죠. 우리는 단짠, 맵짠 다 섞어요. 떡볶이 이런 거 맵짠 다 섞어요. 맵단, 짠 다 들어가 있죠. 섞고 국도 마찬가지. 설탕에 소금에 심지어 국물 녹으니까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 근데 적당히 드셔야 돼요. 튀김. 튀김. 특히 그 튀김은 한 번 튀겼을 땐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여러 번 같은 온도에서 여러 번 놓고 튀기잖아요. 그럼 발암 물질이 나온대요. 튀김. 그래서 이제 치킨 좀 완전 먹지 마라. 일주일에 3번 먹었으면 한 번만 먹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술에 대해서는 내가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왜 돌아가신지 알았어요. 과음을 많이 했어요. 술은요 남자가 잘 먹을까요? 여자가 잘 먹을까요? 남자가 잘 먹어요. 왜? 덩치가 커서 그래요. 한번 쉽게 말해서 그래요.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죠. 피 속에 피가 남자가 많잖아요. 아무리 봐도 덩치가 크니까. 그럼 피 속에 술이 들어가는 용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한 잔을 먹어도 남자 덩치 큰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게 올라간대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또 논문은 맞는데 술은 먹었을 때 혈류를 좀 이렇게 잘 돌리고 이 기를 살짝 늘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술을 한두 잔 먹었을 때는 혈색이 좋아진대요. 어떤 논문에만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한 잔도 먹지 마라, 어떤 데는 먹으라 하는데, 근데 문제 용량 나왔습니다. 여자는 한 잔, 남자는 2잔. 그 이상 먹으면 독이다. 그 이상. 근데 문제는 한 잔만 먹는 사람, 2잔만 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안 먹는 게 나아요. 안 먹는 게. 봐요, 우리 아버지. 문제는 또 뭐냐면 과음은 남자는 소주 4잔 이상 먹었을 때 과음으로 체크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로. 여자는 3잔 이상 먹었을 때 과음으로 넘어가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고로 4잔도 아니에요. 한 병으로 원샷 때리셨어요. 원샷 한 2병 연속 원샷 때리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과음, 엄청난 과음, 순간적으로 빨리, 시간이 짧은데 빨리 드시면 빨리 갑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드셨어요. 아무튼 설날 띠, 술, 담배는 담배입니다. 담배는 다 안 좋아요. 암에 안 좋고 폐에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다. 담배 무조건 안 하셔야 되고. 탄은 뭐냐면 탄 음식입니다. 탄 음식. 예를 들어 볼게요. 삼겹살을 드실 때 삶아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프라이팬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직화구이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네, 수치 제일 맛있죠. 자, 원래 입에 달면 몸에 쓰다. 이거 먹으면 발암 물질이 많이 나와서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프라이팬 삶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5개, 7개 설밀라티, 술담, 탄 요 7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는 이거 최대한 피한다. 안 먹는다가 아니에요. 최대한 피한다. 그럼 피해져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 길었고, 제 거는 아까 미리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스타 강사가 된다. 그래서 결론 요즘 좀 바뀌었어요.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쇼폼을 1개씩 올린다. 요즘 이제 유명해져 나가더라고요. 자, 그 옛날에 했던 거 요렇게 했었어요. 2030년에 2010년도에 적었는데 요렇게 가서 절로 간다. 그래서 하루에 글 1개 쓴다. 2009년도에 제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놨고, 결론 꼴 나누기 하하하면 뭐가 된다? 제가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디자인하면 오늘이 나와요. 오늘이 나와야 돼요. 오늘이. 그 목표와 오늘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까 방금 적은 그 목표와 오늘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더 건강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요거 볼게요. 자, 1번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 느껴지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다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으로 볼게요. 어쩌다가 한번 운동하는 게, 어쩌다가 한 번씩 운동 나가서 2시간, 3시간 하는 게 좋을까요? 30분 걷는 게 맨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적은 양을 매일매일 하는 게 더 쉽습니다. 큰 양을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힘들기도 하고 중간에 지치기도 하고 안 합니다. 안 해요. 효과도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고 왼쪽으로 우리는
오늘에 잘게 살아야 된다. 요거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실행할 건데요. 오늘 실행할 건데,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도 잘 다시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안 아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는, 사람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정의를 잠깐 내려볼게요. 저도 실패하잖아요. 영상도 올려보면 안 될 때도 있고, 강의도 없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재정의 내리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실패는 따라합니다.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이게 재정의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책을 썼는데 책이 망했어요. 그럼 진짜 망한 거 맞아요? 아니야? 아니죠. 다음 책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제에 무슨 책을 써 하면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아까 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실패를 보고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 더, 이거 정호승 시인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실패들이 들어있다. 제가 이걸 보고 만들어 봤잖아요. 이렇게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실패 들어가 있어요. 실패. 아무튼 성장하거나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 실패가 누적되면서 디딤돌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고 겁내지 마세요. 내일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걸 재정의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껄 그러잖아요. 그때 공부할 걸, 그때 더 놀 걸, 그때 더 줄 걸, 그때 화 안 내고 더 재밌게 살 걸 이러잖아요. 껄 하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사람은요, 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할까요?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할까요? 진짜 웃기게요. 했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고백이라고 합시다. 한 여자분한테 고백한 걸 내가 후회할까요? 이 여자분 고백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낸 걸 후회할까요? 하지 않은 게 후회가 훨씬 오래 남아요. 제가 옛날 꿈이 가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했던 거 할까요? 새로운 거 할까요? 새로운 거 안 해요. 했던 거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컴포트 존이라 그러거든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새로운 거 여러분, 새로운 거 할 때 어떤 느낌 들까요? 두 번째 노란색, 주황색 부분 있죠? 여기가 뭐냐면 피어 존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새로운 거 할 때 두려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수업 들으러 맨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해봐요. 가서 내가 들어도 될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가자 그러면 와야 안 와요?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해? 나 그거 못해. 그렇게 두려워해요, 대부분. 두려워요. 여기 앞에 나와서 발표 한 3번만 해보세요. 그럼 다 두려워요.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 배워야 성장합니다. 배워야. 그 다음에 크로스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했던 것만 하려고 해요. 제 거 볼게요. 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친구들이 맨날 놀리게 됐고, 요거 수학여행 우연히 놀러 갔는데 선생님이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우연히 올라갔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친구가 비트박스 해가지고 제가 랩을 합니다. 그때 장면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비트박스 하면. 그러면 제가 이때 랩을 합니다. 형, 내가 여기 와서 수학여행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했는데 예상보다 반응 좋았어요. 3등 했습니다. 대학교를 왔는데 가요제를 해서 두려웠지만 한번 나가봤어요. 1등 했어요. 군대 갔는데 이번에 5,000명 있어요. 챔피언 불렀어요. 소리 질러라 니가 하니까 다 남자입니다. 챔피언. 미쳤냐? 챔피언. 그때 알았어요. 한 번만 따라 할래요? 두려움은 반복하면 사라진다. 그때 깨달았어요. 계속 나 무대 올라오는 거 두려웠어요. 근데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안 두려워요. 반복하니까 사라지더라고. 나 가수 해볼까? 전국에 있는 가요제를 다 나갔습니다. 상 다 타왔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이 영상을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인터넷에 보고 전화가 옵니다.
KBS래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진짜래요. 전화해보래요. 전화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여의도 KBS입니다. 출연해달래요. 나갑니다. 제 데뷔 무대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내가 웃긴 거예요, 이거 보고. 내가 웃기네? 그래서 뭐 했냐면, 아까 선생님 만나서 돌잔치 시작합니다. 그때 책 읽었을 때 요 문장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 한 개만 합시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을 하라. 이때 당시에 제가 24살, 대구에서 서울 못 오잖아요. 서울 오고 싶은데 못 왔어요. 가장 작은 게 뭐지? 찾았어요. 돌잔치 가봤습니까?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현이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들을 맨날 했어요. 그게 이제 우연히 강사님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강의 한번 해보라 그러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우연히 강의를 했는데 이게 제 인생에 뒤집어 놓을 줄 몰랐어요. 자, 봐요. 제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보고 해보니까 후회가 없어지고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이거 다른 강사님들 많이 하는 건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마이크 잠깐만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해서 갑자기 마이크 넘겨서 죄송합니다. 여기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읽어주시고 문단별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 문장만. 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별로 없죠? 예, 어느 부스버스. 그 덕에. 그 덕에 63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에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충분하십니다. 네. 나는 젊었을 때 네, 65세.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네, 다음.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의 인생을 그냥 번이다라고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다음.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요 짧아서. 30년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다림 시간입니다. 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난 정말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옆에. 그때 스스로 늦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 나머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년 후 시작. 네, 이렇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안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이렇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제가 앞에 거 살짝만 돌아가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사건 팩트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 60이 예를 들면 70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90에서 보면 또 젊은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카톡에 이창현이라고 치면 학생들이 막 후기 보내줘요. 선생님 저 16년 살면서 성교육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즐거움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마지막 5번째, 요거는 한 개 마지막 할게요. 자, 혼자 하면 오래 할까요? 못 할까요? 이런 말 있어요. 혼자 하면 빨리 가지만 함께 하면 오래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말 틀렸다고 봅니다. 함께 하면 빨리 안 가요. 순간적으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시작 지점에 보면 혼자 하면 여기 스타트나 여기는 빨라요.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멀리 가는 게 함께 하면요. 느린 것 같지만 천천히지만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가 되고 싶으면 어떤 무리에 들어가라? 독수리 무리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흔히 말해서 독수리가 닭무리 안에 들어가면 날지도 못한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단 아까 옆에 두 사람 혹은 옆 사람한테 따라합니다. 당신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의 독수리입니다. 네, 함께 납시다. 네, 매주 이렇게 오는 게요. 함께 나는 거예요. 왜? 매번 똑같은 거하고 매번 집에 계시고 매번 똑같은 행동하면 바뀌는 게 없어요. 같이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우리 함께 납시다. 옆 사람의 꿈도 좀 응원해주고 건강도 응원해주면서 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의의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비발디 3단계, 1단계. 웃고 끝나면 안 돼요. 웃고 끝나면 안 돼요. 비전을 나를 발견하라로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목표든 건강이든 어떤 목표를 생기면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로 나누어서 오늘로 만든다. 그러면 그 오늘을 세 번째 시작. 그 오늘을 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독수리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 네모와 네모가 만나면 행운이 된대요. 너와 내가 만나면 맞아요. 물론 사랑도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함께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행운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행운이라는 결과를 낳는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 경북 영주에 있고요. 저는 고향에 아는 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대표님께서 제가 올린 글 중에 하나를 보시고 작년에 서산에 섭외해 주셨는데 너무 잘 끝나서 여러 번 섭외해 주시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 말로 이 자리는 저에게 행운의 자리입니다. 왜? 준비를 많이 해뒀거든요. 오늘 그 행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창현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사실 제가 30분까지 끝내라 했는데 막 AI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오버타임해서 싸이 노래 부르라고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뭐 박수를 좀 치든가 뭐 좀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곡 부를 건데 문제는 신동엽 준비됐나? 준비됐나? 갑시다. 박수와 함성. 도는 몰래 봐라 인생 한방인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주먹을 쫙 펴고 하늘로 잘났을 때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신동엽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여러분이 챔피언. 아니. 근데,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 곡, 스트레스 삼아서 한번 풀고 가자는 의미로 한 곡만 더 부를까요? 네! 자, 행운이 소리 질러!
나가자마자 열심히 가가고 관광사에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빗발이 좀 미셔주시고 스텝 좀 풀었으니까 스스로를 발견하셔서 행복을 발견하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성장하셔서 우리 나중에 더 잘된 모습으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감사합니다.